속도 가속도의 미분. 속도 가속도의 미분. 원래 깔끔하게 딱 처음 배웠어야 되는데 이미 중3 때, 고1 때 과학 가르치는 인간들이 조금 찝쩍거리는 바람에 약간 이제 김 빠진 단원이 돼버렸다. 거기서 좀 일정 부분은 조금 뭐 이렇게 뭐 어쩌고 뭐 x의 증가량이니 뭐니 뭐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이런 비스무리한 식이 과학 시간에 속도 가속도 할 때 좀 나와.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 과학 시간에 했던 내용과 거의 이제 기억이 나면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설명이 하나가 기초가 들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는 내가 서울이다, 내가 부산이야. 그러면 가다가 대전에서 밥 먹고, 대전에서 전주 가서 비빔밥 한 번 더 처먹고, 진주 가서 회 한 번 더 처먹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 속도가 아니라 수투에서 나오는 속도 가속도는 수직선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마치 종이에다가 모나미 볼펜으로 100원짜리 옛날이지만 500원 하겠다. 선을 하나 딱 그린 다음에 개미를 한 마리 딱 올려놓으면은 이 개미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속도가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가는 속도가 속도가 아니라 개미 운동이다.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고, 미분은 미분인데 뭐에 대한 미분이냐? 자, 이거 체크합니다. 시간에 대한 미분. 시간에 대한 미분. 시간, 이제 책에는 시간이라고 나오는데 좀 무식해가지고 시간이 나한테 좀 편해서 시간에 대한 미분, 시간에 대한 미분. 그래서 이제 요 말을 조금 확대해서 요 기호에 대한 말만 좀 해보면은 보통 위치를 x라고 쓰고 속도를 v라고 쓰고 가속도를 a라고 씁니다. 과학 시간에 배운 걸 하면은. 자, 수학도 잘 이렇게 쓰는데 이게 편해. x 다시를 구한 게 v야. 맞지? 속도를 위치를 미분해야 되니까. 이걸 다 하는 것 같이 쓰더라고. 자, 쓰는 순서를 보고 순서를 외우는 거야. 위치를 미분해라. 시간에 대하여. 이렇게 쓰기도 한다. 위치를 미분해라. 시간에 대하여. 이렇게 쓰기도 해. 자, 저 말을 이제 좀 이제 번역해 주면은 y는 x제곱 빼기 2x를 우리가 미분할 수 있잖아. 이걸 이제 y 다시는 2x 빼기 2 쓰는 게 편한데 조금 잘난 척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쓴대. y를 미분해라. 지금은 누구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이따 이렇게 쓰겠대. 같은 기호입니다. 같은 기호. 같은 기호. 그래서 시간에 대한 미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옆에다가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건데 요것도 약간 유식하게 쓰면 어떻게 쓸까? 속도를 미분해라. 시간에 대하여. 제가 썼더니 옛날에 어떤 미친 새끼가 선생님 왜 이렇게 써요? D 약분해버리지. 이건 숫자가 아니라 기호야, 기호. 요거는 미분해라. 요건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어떤 미친 새끼가 D를 약분해서 쓰겠대. 그게 말이 되냐고. 그 새끼가 이거 질문하는 아주 개새끼 아주. 그랬더니 선생님 10g이 뭐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나 진짜 돌아버리겠어 진짜. 그런 이제 연병할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 그래서 이런 기호가 나오고, 시간에 대한 미분이 위치 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미친놈들은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기도 하고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기도 하고 부피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기도 해. 가끔. 그럼 요걸 만약에 위에 것처럼 유식하게 쓰면 뭐겠어? 길이를 미분해라. 시간에 대하여. 넓이를 미분해라. 시간에 대하여. 부피를 미분해라. 시간에 대하여. 라는 설명이 우리 책 46쪽 밑부분에 들어있어.
그거를 억지로 외우지 마. 그냥 나는 이따 봐라. 난 그냥 이렇게 쓴다. 난 그냥 이렇게 써. 근데 학과 선생님들이 막 이거 쓰고 있어. 그게 뭐야 그러지 말고 아 이건 그냥 요거다 라고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억지로 저렇게 미치게 쓸 필요 없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한다. 내용이 간단하다 보니까 국어는 약간 있다. 국어는 자 바로 뒤로 넘겨서 47쪽 한번 보도록 하자. 47쪽 1번을 한번 보도록 하자. 47쪽 1번 위치가 체크하고요. 네. 마T 세제곱 9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20 위치가 라고 나오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미분에서 속도를 쓰고 미분에서 가속도를 쓴다. 미분에서 속도를 쓰고 미분에서 가속도를 쓰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미분에서 속도를 쓰고 미분에서 가속도를 쓰고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먼저 만듭니다. 자, 약간의 국어를 합니다. 1번은 국어가 아니네요. 1번은 간단하게 t에다가 1 대입해서 속도 구하고 가속도 구해라 그만이에요. 그냥 t에 1 넣으면은 속도 마3 18 마24니까 마9 t에다 1 넣으면은 가속도는 12. 선생님 속도가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미 운동이 됐지.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는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건 속도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네가 보기에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고 있는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여기다 현재 위치 자체에서 의미는 그거야. 지금 아니고 이따가 마지막쯤에. 자 2번 아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자, 두 개만 더 적을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하나만 더. 정지할 때. 이게 책에 나오는 세 가지 표현이다. 여기 책 말고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거기에 나오는 세 가지 표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고민해보자. 자, 운동 방향이 바뀐대. 이렇게 가다가 플러스로 가다가 방향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자, 이 지점. 이 지점. 두 번째,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되게 떨어지는 거야.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그냥 멈춘 게 되겠지.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 속도가 0일 때. 자, 고민 한번 해볼게. 근데 가다가 쭉 올리다가 내려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 오는 것 같지만 초고속 카메라 3200만 화소로 보게 되면은 잠깐 멈춰요. 속도가 0되는 점이에요. 운동만에 가다가 초고속 카메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간다고. 잠깐 멈추는 지점. 속도가 0 되는 지점. 요것을 바로 운동 방향 바뀔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정지할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이 중에서 얘랑 얘네 둘은 조금 다르다. 얘랑 얘네 둘은 조금 달라. 이해해봐. 정지할 때는 그냥 이거야. 근데 얘네들은 뭐야? 턴하는 거야. 턴하는 거야. 위에 거 두 개는 반드시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최고 높이가 올라가다가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운동량 바뀔 때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근데 얘는 그냥 정지했으니까 가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 좀 다르다 의미가. 근데 어쨌든 이 세 개는 속도가 0일 때다라는 것을 익혀서 이해해 주는 게 좋다. 자, 2번 문제 다시 갈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미쳤지? 외운 대로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8t 마이너스 24. 이게 뭐 쓴 거야? 속도 쓴 거야. 속도가 0 되는 걸 구하라는 얘기지. 먼저 속도가 0 되는 걸 구하면은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 0 되니까 t는 2 또는 4가 나온다. 속도가 2초일 때 한번 바뀌고 4초일 때 2초일 때 한번 바뀌었다가 4초일 때 한번 또 바뀌었다가 그런 얘기야 지금 현재. 자, 이때 운동 방향이 처음으로 바뀐다니까. 운동 방향 처음으로 바뀌는 건 언제? 2초일 때. 항상 요 때는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시간. 때는 시간. 아,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속도가 0일 때인데 속도가 0일 때의 시간은 2초랑 4초다. 근데 처음으로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처음으로 바뀌는 거는 2초일 때. 이해했어요? 2초일 때 뭘 구하랬어? 시각을 구하랬네? 그냥 2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2로 만들기. 자, 내용 좀 연결시키자. 밑으로 내려가서 5번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높이 체크. 바로 높이가 위치다. 높이에다 체크하고 위치. 이렇게 위치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미분에서 속도를 구하고 다시 미분에서 가속도를 구하고. 이해가 됐죠? 1번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순간적으로 속도가 0 되는 지점이다. 속도가 0 될 때의 시간은 뭡니까? 2초일 때다. 자, 2초일 때 뭘 구하랬어? 2초일 때 2초를 구하랬어. 높이 구하랬지? 높이가 뭐랬어? 위치. 따라서 t에다가 2를 x식에다 넣으라는 얘기지. 그럼 40 빼기 20이 돼서 20이다. 미분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구하면은 동생이 있으면은 아니 언니는 이렇게 병신같이 가다? 왜?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거 할 때 위치는 마이너스 5 t제곱 빼기 4t로 해서 완전 제곱식을 해가지고 t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0 해서 t가 2일 때 최대값 20으로 그냥 쓰랬는데 이게 나는 훨씬 쉬운데 말도 안 되게 왜 이따위로 해서 구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럼 누가 말이 맞는 거야? 둘 다 맞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풀어? 막 이상한 걸 막 배워가면서 막 외워가면서 2차는 이렇게 풀어도 되지. 3차는 뭔 수로 완전 제곱식하고 뭔 수로 뭘 할 건데. 그래서 미분은 2차는 꼭지점 구하는 게 그게 그냥 그래프야. 근데 3차부터는 미분해야 나오기 때문에 둘 다 마찬가지 표현이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2차도 막 이렇게 풉니다. 그냥 2차도요. 같은 표현이라 중학교 때 배우거나. 2번 언제일 때 지면에 도달할 때 지면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위치가 0이다. 지면은 위치가 0. 위치가 0일 때가 지면에 도달할 때. 위치가 0일 때로 체크해주고 위치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t로 묶어서 인수분해했을 때
t 빼기 4 t는 0 또는 4가 나와. 확인해서? 그런데 0은 뭐겠어? 0은 이거 처음 출발할 때가 0. 이거는 지면에 도달한 게 아니라 아직 출발하기 전이지. 지면에 도달하려면은 4초. 4초일 때가 다시 지면에 들어올 때. 그때의 속도.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지면에 도달하면은 속도가 0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올라갔다가 지면에 도달했는데 속도가 0이면은 이 사람은 항상 깨끗하게 산다. 근데 올라갔다가 땅 하면 그냥 시체가 막 병신돼 있을 거 아니야. 왜 뭐야?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정말 큰 거야. 속도가. 그래서 수학적으로 t가 4일 때 속도를 구하게 되면은 4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0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20으로 쾅 찍어 빵 떨어지니까 사람이 죽는 거지 그냥. 그래서 지면에 떨어진 건 위치가 0이야. 속도가 0이 아니다. 속도가 0인 거는 운동 방향 바뀔 때, 최고 높이 도달할 때, 정지할 때, 이때가 속도가 0 되는 지점이다. 해서 2번은 마이너스 20으로 마무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자, 중학교 방식으로 풀지 말고 지금 말한 방식으로 50쪽에 15번을 한번 연습해보자. 지금 말한 방식으로 50쪽에 15번. 자, 중학교 방식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만 그러지 말고 자, 어떻게? 높이가 위치다. 위치가 10t 빼기 5t 제곱이라고 나왔다.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최고 높이는 뭐가? 속도가 0일 때. 그때 시간 얼마? 1초. 시간을 구하랬으면 1 쓰면 끝이야. 근데 그때의 높이를 구해라. 높이는 뭐야? 위치. 따라서 t에다가 1을 넣어서 높이를 구하는 거지. 5m가 아마 다 떨어질 것 같아. 답 나왔지? 다음 쪽 23번. 이제 쫄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도 쫄 필요가 없어. 23번. 자, 문제식에 보면은 요게 P의 위치, 요게 Q의 위치 확인해. 중점 쫄지 말라고. 중점은 P의 위치와 Q의 위치를 더해서 반띵한 거. CC 두 개를 더해서 바로 반띵하자. 자, 둘을 더하니까 4t 제곱이니까 중점은 2t 제곱. 더해서 반띵 중점. 한 번 더. 마7t와 마3t를 더해서 반띵하니까 마5t. 이해됐어? 한 번 더. 6 되겠지? 이게 중점. 우리가 구하는 중점을 M이라고 했네. 문제 확인해. 국어. 족밥이야. 중점. 더한 거 반띵, 더한 거 반띵해서 중점을 구한다. 자, 다음 거 할게. T에서 다시 할게. T에서 중점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래. 시작해.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는데 중점일 때 속도, 가속도를 구하랬어. 중점 1번. 중점을 미분한 게 속도 4t-5. 중점을 이 속도를 또 미분한 게 가속도 4.
이해서 언제 구하랬어? t에서의 그냥 구하랬으니까 그냥 속도는 이고 가속도는 이거. 네? 다음 두 번째 2번. 자 이번에는요. 잘 국어만 잘하면 돼. 안 쫄고. Q가 원점을 지날 때. Q가 원점을 지날 때. 원점을 지나는 게 뭐예요? 지면에 떨어졌다. 위치가 0이다. 체크. Q가 위치가 0일 때. Q가 위치가 0일 때. Q의 위치가 0 되는 지점은 인수분해하면 1 또는 2 나온다. 확인했어? 근데 두 번째로 원점 지날 때. 몇 절? 2초지. 2초일 때. 다시 또 문제 봐. 2초일 때 중점의 속도 가속도를 구해. 2초일 때 중점의 속도 가속도. 따라서 2초일 때 중점의 속도는 3. 가속도는 항상 4야. 상수야. 알겠지? 그래서 합구하면 7. 국어 안 줄 수 있지 뭐. 24번까지만 해봐. 24번. 정지할 때 뭐였어요? 속도가 0. 따라서 최초 18t-0.45t제곱인데 미분하면 속도는 18-0.9t. 정지할 때니까 속도가 0 될 때. 이해? 속도가 0 되는 시간은 20초일 때. 그럼 21대의 움직인 거리 뭘로 보는 거야? 이게 보는 거야. 처음에 브레이크를 밟기 전의 위치를 0이라고 보고 최초 아직 브레이크 안 밟았어. 여기 0. 밟아서 쭉 흘러간 위치 몇 초? 20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면은 요만큼이 브레이크를 밟고 지금 뭘 구하라는 얘기야? 위치를 구하라는 얘기지. 20을 대입하면 360 마이너스 0.45에다가 20의 제곱을 곱하면은 주야 180. 따라서 180 위치가 되므로 총 흘러간 길이는 180이다. 이해했지? 별거 없지 진짜? 고1 때 과학 물리 파트 잘해서 못했어. 잘했어? 그럼 줘버리겠네. 자 앞으로 넘어가서 한 장만 넘어가서 50쪽에 14번.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서 50쪽에 14번. 50쪽에 14번. 자 설명할게. VT 그래프다. 근데 고1 때 과학 좀 했겠어. VT 그래프다. 그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다고. 자, 이 사람이 운동하고 있는 모양을 볼게. 처음에 속도가 0이었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가 커지고 있다. 숨 좀 찼나 봐. 멈춘 게 아니라 속도를 줄이기 시작한 거야.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다가 이제 좀 쉬어야겠어 하는데 뒤에 있는 새끼가 야 빨리 안 가? 미안해. 속도가 거꾸로 한 게 아니라 빨리 가다가 더 이상 못 가겠어 멈추려고 하는데 거기서 뒤에서 빨리 안 가? 알았어 하고 다시 빨리 가는 거야. 다시 빨리 가다가 너무 빨리 갔어. 뒤에서 막 똥집하니까 속도를 좀 줄였어. 자, 이 지점 체크합니다. 이 지점 뭐예요? 속도가 0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고 있다. 이게 뭐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 여기는 운동 방향 바뀌는 거 아니다. 여기는 운동 방향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학부터 되겠어 하고 이제 가는 거야. 다시 너무 많이 왔어.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여기는 속도 여기는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막 세게 가다가 천천히 너무 많이 온 것 같아. 다시 원위치하자. 해서 요 지점에서 다시 턴.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서 속도가 0 되는 지점이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 그래서 다시 미친놈 같이 앞으로 쭉 달려가. 이런 운동입니다. 기억 2부터 F까지 속도는 증가한다. 참법 2부터 F까지 속도가 커지고 있죠. 기억은 참 속도가 F니까. 니은 T가 0보다 큰 데서 보면은 가속도가 0인 가속도가요? 가속도는 체크. 속도를 미분한 거.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인데 쉬우니까 막 말을 지어내는 거야. 미분을 다른 말로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도 하기도 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 몇 개? 하나, 둘, 셋.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 미분의 다른 말은 접선의 기울기.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은 3개. 그래서 니은 참이다. 디귿. 운동 방향을 4번 바꾼대. 몇 번 바꿔요? 개뻥입니다. 2번만 바뀌어요. 누구 지점? B 지점과 F 지점에서만 운동 방향 바뀌는 거지. 이게 운동 방향 바뀌는 게 아니야. 속도를 그냥 줄인 거야. 그냥 앞으로 가면서. 이 점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서 0 되는 지점이 운동 방향 바뀌는 거다. 위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넘어와서 확인 한 번만 딱 해보자. 47쪽에 3번. 47쪽에 3번. 지금 설명한 대로 VT 그래프 잘 해석해서 참거짓을 찾아보도록 한다. 지금부터 47쪽에 3번 실시. VT 그래프 잘 해석하면 돼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3부터 4까지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 모양이다.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다. 기억 참. 이은 4초부터 5초까지에서 속도가 플러스 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니은 참. 디귿. 운동 방향을 바뀌는 지점은 두 군데다. 언제? 2초일 때와 5초일 때. 속도가 0 되면서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요게 내용에서 속으면 안 되는 게 1초에서 운동 방향 바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냥 속도를 줄일 뿐이야.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빡세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고1 때 이제 그 물리 시간에 배울 때는 VT에서의 면적은 뭐다 이거 배운 적이 있어. 뭐 이동거리냐 뭐냐. 요거는 적분해서 한번 배운다. 미적분하고 되게 연관이 많아 그게. 자, 마지막 내용 설명으로 7번 가도록 할게. 좀만 더 하고 숙제 질문할게. 자, 7번.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조그맣게 하나 그려.
가로의 길이는 초당 1씩 길어진다. 1초가 되면 6, 2초가 되면 7, 3초가 되면 8. 이건 늦어보는 짓이다. t초가 되면 5 플러스 t. 원래 5에서 1초에 1만큼씩 증가한다고. 자, 이번에는 세로의 길이 정사각형이니까 원래 5였어. 초당 얼마씩 커진대? 2씩 커진대. 얼마가 돼야 돼? 5 플러스 2t. 마지막 줄.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야 된다. 5 플러스 t와 5 플러스 2t를 곱해야 돼. 전개하니까 넓이는 2t 제곱 15t 25. 변화율, 증가율, 순간 변화율, 속도 전부 다 미분하랍니다. 다시 변화율, 증가율, 속도 다 미분하랍니다. 따라서 미분하면 4t 플러스 15가 되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잘난 척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안 쓰고 뭐라고 쓰겠어? s를 미분해라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굳이 저렇게 쓸 필요 없어. 저렇게 썼을 때 s 다시군 이라고 느끼면 되는 거야. 따라서 몇 초일 때? 10초일 때를 구하랬으니까 10만 대입해주면은 되고 안 됩니다. 이해가 됐지? 자,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치자. 50쪽에 18번. 50쪽에 18번 준비. 최초 반지름 얼마? 10. 반지름이 10으로 멈춰 있어. 커져. 초당 얼마씩? 1씩. 10이 아니라 10 플러스 t가 반지름. 확인. 자, 이때 부피를 구하랬어. 풍선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9의 부피 구하는. 9의 부피 구하는 식으로 3분의 4 파이 얼 세제곱.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얼 세제곱. 이렇게 알았어? 변화율, 증가율, 미분. 따라서 얘를 잘한 척 해야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볼게. 3 앞으로 내려와서 4파이의 10 플러스 t의 제곱. 안에가 x가 아닌 다른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속의 거 미분해서 곱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 거 미분해봤자 1이니까 곱할 필요가. 만약에 시간당 20 늘어났으면 2가 돼서 2 곱해줄 거다. 없으니까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자. 끝. 3초 후에 부피를 받아보니까 t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부피의 변화율인데 3초일 때의 부피의 변화율 t에다 3만 대입해줘. 3초일 때 비분해라. 복잡하다. 13 제곱하면 169. 내가 어떻게 4 곱하기 169를 내가 원수를 해. 자, 답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 곱하기 169니까 36으로 끝내야 되니까 한 3번 정도 될 것 같아요. 통방으로 6으로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11단원까지 정리하도록 할게. 자, 앞에 숙제했던 것 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똑같이 수업 시간 똑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자.